네, 신한은행 2018년 상반기 공채가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에 관련해서 7가지 질문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솔쌤 서기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왼쪽에는 쿨쌤 조지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뭐 닦아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스펙 많이 본다는데 이게 블라인드 진짜 맞나요? 스펙이요? 네. 예, 많이 보죠. 예,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강의 많이 나가잖아요. 네. 예, 대학교 강의 나가보면, 실제 이제 좀 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명문대라고 하는 뭐 스카이, 이런 데 가서 이제, 가서 이제 붙은 애들 손들어 봐라 하면 많이 들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작년까지 그랬으니까 뭐 신한은행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그런 스펙적인 측면들을 좀 보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블라인드 맞느냐라고 하면 작년에도 블라인드라고는 하지 않고 면접만 블라인드였었죠. 아, 서류에서는 블라인드가 예, 아니다. 서류가 블라인드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 우리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그렇고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니까 그럼 블라인드 지금 채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네. 혼잡해서 신한은행 간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혹시 뭐 스펙을 좀 까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입행했는데. 그 영업 비밀인데. 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 자세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뭐 익명으로 어떻게 안 그 돼요? 사실 뭐 우리 혼잡 카페 그 카페 가면 이 최종 학교 후기가 있죠. 거기 스펙이 다 까져 있는데. 아, 그래요? 아니,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하면 기억나는 친구가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이제 권동홍 이제 나왔고 네. 그 친구가 이제 학점이 3점 후반대. 3점 후반대였고요. 그 상경 계열이었었어요. 상경 계열이고 토익이 이제 900점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A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또 한 친구가 또 기억나는데 한 친구는 또 이제 서성한 그 친구는 또 비상경 계열이었어요. 비상경 계열이었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3점 후반, 토익은 800점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A에다가 금융 자격증 하나 더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좀 기억나는. 근데 꼭 그 뭐 스펙을 떠나서 하여튼 자소서도 잘 쓰고 굉장히 좀 면접도 잘 준비됐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 딱 은행원스럽고. 은행은 다운. 뭐 무조건적으로 학벌만 본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예, 아이 학벌 좋은 애들 이 신한은행 가서 털린 친구들 많아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어진 친구들 정말 많아요. 아, 예, 또 그런 그 은행권이 원래 그렇게 높은 학력, 학벌을 가진 사람들만 뽑지 않는 이유가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제 또 신한은행이 또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 이직률과 퇴사율이 높다, 신입 행원에. 그 이유가 이제 신이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줘서 신한은행이다. 그리고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한다. 뭐 사람이 아니라 신한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워라밸 진짜인가요? 근데 제가 다녔던 데가 신한이었나 보네. 맨날 야근했는데. 야, 그러니까 11시 가면 괜찮은데. 아니, 그 두 분이 이제 본점이시니까 그런 네. 거 아닌가요? 영업점은 좀 다르지 않나요? 글쎄 뭐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막 입행할 때만 해도 이제 전산이라는 부분이 전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고 마감이라든가 그때 4시 샷다 내려간 이후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엔 워낙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특히 뭐 최근에 뭐 신문 기사에도 나왔는데 네. 그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RPA 그래서 신한은행이 3분기부터는 반복적인 업무는 다 그런 프로세스로 이제 도입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은 늘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2017년에도 채용 설명회 때 인사팀에 과장이 나와서 자기네 무슨 재택근무하고 있다. 자율 출퇴근제도 한다. 스마트 근무제 확산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워라밸 안 망가진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 보면
좀 뭐 인식하고 있겠죠. 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취준생들이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실제 뭐 제 친구도 있는데 20년째 쓰러지지 않고 네. 잘 다니고 있어요. 한 가지 소문이 더 있어요. RS 직군하고 일반직으로 신한은행은 보통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지면 뭐 텔러죠. 우리은행으로 보면 개금서, 기업은행으로 보면 뭐 준정규직. 근데 이 RS 직군과 일반 직군의 차별 대우가 심하다고 합니다. 신한 카스트 제도라는 얘기가 있다는데요. 이게 진짜인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RS 직군, 뭐 리테일 서비스 직군 해서 창구 전담 직원인데 원래는 이제 창구에서 단순 입출금 업무라든가 이제 단순하게 창구에 오신 고객들 응대하는 정도의 업무로 굉장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업무만 취급하는 직군인데요. 이게 2011년도에 사실 도입됐거든요. 11년이요. 네, 그래서 뭐 워낙은 일반직하고 RS 직군의 어떤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은 크게 이제 불만이 없을 텐데 이제 영업장을 돼 운영하다 있죠. 보면 예, 그게 되나? 그게 뭐 예.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 임금 인사 노동 강도 측면에서 이제 RS 직군 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실제 그 뭐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거기서 네. 나온 자료라는데 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RS 직군의 평균 연봉이 네. 3,200만 원 정도. 네. 근데 일반 행원의 평균 연봉이 6,200만 원. 아우, 그래서 만약에 2배 차이 나네. 일반직하고 동일한 업무를 취급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신한은행에서 지금 추구하는 거는 딱 일반직이 한 80%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거. 그래서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논란이 되긴 했는데 업무 분야를 조금 외환 송금이라든가 가계대출 부분까지도 좀 확대하는 거 이런 걸 지금 시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에 맞춰서 처우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보였습니다. 아마 노동조합이 이런 것들 워낙 이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있다 보면 캐치업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승진제도도 도입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아마 RS 직군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전환하는 어떤 우리은행 물꼬도 개인금서처럼. 뭐 그런 걸 도입하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뭐 점점 나아지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서류 부분입니다. 네. 이번 15일에 이제 공고가 났습니다. 근데 다른 타은행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상반기 했던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처럼 어학 점수를 넣는 난이 생겼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기입하는 난이 생겼습니다. 이게 항상 궁금하던 게 작년까지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은행만 준비하던 친구들은 여기에 큰 신경을 안 썼어요. 어학 점수나 자격증.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클까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뭐 제가 인사 담당할 때도 뭐였냐면 자격증 어학연수 이거 필요 없거든요. 뭐 아니 자격증이야 은행 들어와서 따면 되고 어학연수 해봐야 기껏 토익 내는데 토익이 뭐 영어도 아니고 그건 그냥 문제풀이일 뿐인데 그래서 뭐 우리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다 없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등장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래서 합리적 수준에서 이걸 없애놨다가 다시 등장한다는 게 결국 이제 하도 객관적으로 뭘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지원자들이 그 지원할 때 넣는 이제 그 점수 우대 주는 건 딱 4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보훈, 장애, 그 다음에 교육과 경험, 그리고 이런 자격증과 어학, 그리고 이제 기껏 해봐야 이제 뭐 자소서 이런 점수 가지고 매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격증 어학이 빠진다 하면 남아 있는 게 보훈 장애, 경력 교육, 그리고 자소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객관적인 것들 보훈 장애도 뺀다 손 치면 자소서하고 교육 경험밖에 없는데 이걸 객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적 수단으로 이걸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렇게 변별력 높이기 위해서 넣기는 할 겁니다. 그래도 그 이왕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작년에 비해선 자소서의 비중이 좀 더 떨어진다는 말 아닌가요? 예, 아무래도 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느낌상으로는 대충 한 30% 정도 적용시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자소서 항목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지식 등을 소개해주세요. 이 특이하다는 게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자소서에 쓰는 특이한 경험은 뭘 써야 되나요? 뭘 써야 되나요? 특이한 경험. 아니, 각자가 경험하는 게 사실은 다 특이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네, 너무 주관적이라서. 그러니까 그 특이한 부분에 너무 매몰되면 본인의 경험을 제대로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생각나는, 물론 이제 타행에 간 어떻게 입행한 친구이긴 한데, 그 친구는 어떤 경험을 자소서에 썼었냐면 그 여학생이었는데요. 네. 여자분들 머리 이렇게 피는데 쓰는 고데기라고 하나요? 네. 네, 그걸 가지고 특허 출원을 했던 경험을 적었던 게, 특이하네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그걸 아마 그냥 고데기 용도 외에 네. 이제 자취하는 여학생들 다리미 따로 가지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리미 기능을 이렇게 뒤집으면 다리미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 출원을 접수해 봤던 경험.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실제로는 특허까지 이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학생 차원에서 여러 어떤 시도들을 해봤다.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제가 기억나는 친구는 그렇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좀 하기 어려웠던 게 아니라 그 친구는 학회 이야기를 적었었어요. 이 특이한 경험이. 학회요. 예, 학회 이야기를 적고 학회 이야기를 적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문조사 내용들을 적은 겁니다. 근데 조사를 얼마나 특이하게 했느냐를 적은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제 유통업체에 이제 리서치 리포트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럼 이제 설문조사 방법에서 이제 경쟁사하고 어떤 점에다가 이제 차별화를 두고, 그다음 PB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이 비교를 하고 뭐 이런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는다는 자체가 내가 볼 때 그런 게 특이한 거죠. 왜냐면 그냥 뭐 금융학회 뭐 어떻게 그냥 설문조사했다 이게 아니라 그걸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했으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특이한 경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데서 어떤 진짜 기억나는 고객에 관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는 네, 방법이 그런 것도 방법인 거죠. 아니면 뭐 또 기억나는 친구가 하여튼 덕후, 요즘 뭐 덕후들의 시대니까 네. 어떤 쪽에 나 좀 덕후 같은 그런 게 있으면, 기질이? 예, 기질이 있으면 그런 거 적어도 그 친구도 기억이 나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남들과는 다른 남들과 비교되는, 남이 들었을 때 쟤 저런 거 해봤네 라고 할 만한 그런 경험들을 적어야겠네요. 너무 또 이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루뭉술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저는 평범한 경험이지만 네. 평범한 경험에서 그거를 특이하게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을 살리면 충분히 특이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니까 특이하지 않은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냥 뭐 피상적으로 접근하니까.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 서류 발표가 3일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합격이 지금 날짜를 보면요. 그 6월 5일 화요일에 서류 전형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바로 필기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수, 목, 금 이렇게 3일밖에 없습니다. 이 필기 시험을 어떻게 3일 만에 준비해야 될까요? 이 감이 안 오거든요, 지금. 이번에 신한은행에서 새롭게 R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관련한 시사상식이 네. 20문항, 그다음에 경제지식평가 20문항에서 전체적으로는 130문항 정도의 필기시험으로 되는데, 이제 특이할 점은 NCS가 새로 도입됐다는 거거든요. NCS가요? 네. 그리고 사실 뭐 경제하고 금융 쪽의 문항들은 다소 좀 비중이 좀 적은 편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 있네요. NCS가 그럼 90문항, 그리고 경제금융시사가 40문항이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준비해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한 20여일 남았나요? 네. 뭐 지금 현재 자소서에 너무 매몰돼 계실 어떤 시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NCS라든가 그다음에 금융과 경제에 관한 어떤 지식 이런 것을 찾아서 익히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 테셋 또는 매경 이런 것 하나 다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일순간에 커버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NCS는 여러 가지 이제 기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제 통해서 풀어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바라는 게 있다면 저희 과정에서 금융이나 지식 들어주시면 좋긴 하겠는데 저희가 만약에 과정이 지금 나와 있나요? 신한은행 필기가? 신한은행 이제 필기 합격하면 이제 이제 해야죠. 근데 그게 항상 이제 우리도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학생들 1년 뭐 상시 과정이라고 봐야죠. 이제는 뭐 상반기만 지원하고 하반기 안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상반기 지원해서 잘못되면 또 하반기 가서 해야 텐데 하반기에 그러면 지금 상황 봐서는 경제금융시사 지금 주구장창 시험 나올 건데 뭐 지금 준비해야죠. 지금 아마 이런 채용 어떤 필기체계는 거의 전 은행 도입될 것 같고. 네, 은행 보시면 뭐 네. 도입된다고 대놓고 나왔으니까. 아니, 이제 은행 고시란 말이 정말 생겼죠 이제. 네. 이제 미리미리 그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필기 시험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필기 시험이 이제 치러지는데 난이도가 좀 궁금합니다.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 상반기 필기 시험 치른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쪽은 너무 쉬웠고 네. 또 어느 쪽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그래서 신한은행은 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 네. 어떻게 저희 예상하세요? 떠오르는 게 그 며느리도 모른다는. 네, 예측 안 하려고요. 맨날 하면 다 틀리고. 그리고 야, 앞에 다 틀렸던 거. 다 틀렸거든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근데 이제 느낌은 네. 그렇거든요. 아직 우리나라 은행들이 솔직히 금융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비스 강조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뭐 아주 높이 뭐 할 이유는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신한은행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신한은행 사람들은 은행연합회 회의라든지 이런데 이제 가서 보면 나름 굉장히 합리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합리적인 스타일인데 그럼 제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조절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그러더라도 저는 변별력을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추려고 그럴 건데 이번 기업은행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난이도로 해서 다 맞추게 된다 하면 오히려 더 나중에 면접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의 변별력 한 중상 정도로는 문제를 낼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주 업체에 이제 맡기다 보니까 아마 손을 잘 못 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은행하고 우리은행 변별력이 들쭉날쭉했던 이유가 둘 다 지금 외주 써놓고 손을 안 대고 있다 보니까 배나라 감나라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인데 어쨌든 준비하시는 분들은 중상 정도에다가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취업은 성적 순이잖아요. 네. 그렇죠. 풀쌤도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의 업무 처리가 뭐 합리적인 수준이다 네. 이런 것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직장인이고 그래서 기업은행, 여하간 언론이나 또는 어떤 뭐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우리은행 마찬가지로 문제 난이도 때문에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설왕설래 했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실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아마 그래서 아무리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문제 난이도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문제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중상 정도의 레벨에서는 준비하셔야만. 네,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건 중상 정도. 네, 취업은 성적 순이니까. 인생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인생도 그랬나? 깜깜하네요 앞날이.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네. 신한은행 이번에 지원하시는 분들 꼭 끝까지 최종 합격하셔서 목표했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